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규칙 실무 6주차 수업이죠. 그래서 오늘은 학급 경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학급 경영. 어, 이건 제가 그 군인일 때 입던 옷인데 집에 입을 옷이 없어서 네, 입어봤습니다. 오늘은 학급을 경영한다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급 경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교 경영이라는 말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학교라는 거 안에 이렇게 반들 있잖아요. 그럼 이 반에 대한 경영, 이 반에 대한 경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학급 경영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학급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는 걸까요? 학급 경영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걸까요? 학급을 경영한다는 거죠. 경영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매니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급을 경영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반을 조율하고 움직이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담임 교사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임 교사는 그 학급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교실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리더라기보다는 어, 음, 리더 as servant,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리고 이제 이 학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리더의 역할인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리더로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그 학급 경영이라는 거 안에서 교사의 역할은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 이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팀 플레이어로서 또 역할을 해야겠죠. 아무리 교사가 뛰어나다고 해도 학급을 혼자서 지휘하거나 혼자서 만들어갈 수는 없겠죠. 각 학급 구성원들이 어떻게 따라올 수 있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교사를 한 명의 팀 플레이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한 명의 팀 플레이어로서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상황 안에서 참여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비슷한 표현이지만 세 번째로는 컨덕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휘자죠. 그러니까 지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반에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낮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박자가 빠른 그런 악기들도 있고, 템포가 이렇게 그 울림이 큰 악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파동이 작은 그런 소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들을 조화롭게 해서 학급이 아름답게 경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담임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아, 학급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교실에서의 추억들이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뭐 아니면 가장 싫었던 수업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전부 교실 상황하고 연관이 있지, 무슨 특별히 뭐 우리 학교 전체 뭐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 학급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 학습. 교수 학습을 통해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교수라는 거는 티칭이라고 했고 학습은 이제 러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르치고 교수자들은 가르치고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그걸 배워서 학습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학교 또는 나라에서 정한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이 학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격 형성의 장이기도 하면서 교육 실천의 장이기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학급이라는 곳이 어떤 하나의 작은 사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학급에 규칙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 이런 것들이 모두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뭐 그런 분위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득 분위도 나누어져 있고, 혹은 뭐 사는 곳, 외향성이 높은 사람, 뭐 내향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혹은 뭐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대외 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분위의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때 어우러져서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지 않고 좀 조용한 사람도 있고, 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좀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그 다양한 분위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실습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학교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저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어떤 사진을 보냈어요. 그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실에 있다가 그 잠깐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이제 너무 파랗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 있고 막 나무들이 있고 뭐 이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인데 그렇게 이제 적어서 보냈거든요.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크게 한번 숨을 쉬어봐. 뭐 이렇게 그 노래 가사에 적어서 보냈는데 아내의 답장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렇지. 조명근한테 이런 부분이 있었지. 이렇게 소녀 같은 감성이 있었지. 이런 걸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었구나. 막 이렇게 이제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만큼 전 사실 그 아내가 이런 거 보내는 걸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내면 아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는 사실 그런 저의 모습을 좋아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어차피 저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저 사람이 싫다고 하지 않았으면은 해도 된다. 약간 그런 주의고, 아내는 더 저보다 이제 배려심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많이 이제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보니까, 어, 좀 더 저보다 더 배려 있게 말을 하고, 저라면 신경 안 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남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나 아내나 둘 다 이제 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서로 이렇게 특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죠.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배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결국은 인격 형성의 장이고 교육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실제로 교과 지식을 말할 수도 있지만 생활 지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규칙을 지키고 어떤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공공의 질서를 영위하는 법을 배우면서 등등 그런 것들을 하는 교육을 모두 총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 이제 학급 경영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학급 경영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학급 경영은 첫 번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보다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 학급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영이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니지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워렌 버핏이나 요즘에는 누가 있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만든 아니면 빌 게이츠나 우리나라의 이재용 뭐 정몽구 이런 분들하고 교사가 하는 일이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적절한 곳에 효율적인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이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아웃풋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들, 경영자들, 최고 경영자들의 역할이죠. 마찬가지로 학급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학급 경영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 학자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이렇게 인풋 이게 이제 가장 이 행정학에서도 말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어떤 학교에 투입되는 자원이 있잖아요. 이게 투입 과정 결과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어. 근데 이 학교의 교육 과정이라는 거를 거치면서 어떤 아웃풋으로 나왔어. 라고 하는 거, 요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IPO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IPO 모델.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IPO라고 부르는데 훨씬 더 이제 기계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학생들 처음에 교육받지 않은 학생들을 여기다 넣고 교육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요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학급 경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보이느냐 그런 관점에서 학급 경영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급 경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학급을 잘 경영하는 거. 학급을 잘 경영한다는 거는 결국 뭐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학급 경영에서는 무엇을 소재로 삼는가? 뭘 가지고 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수업이죠, 수업. 그래서 그 수업의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학급 경영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는 이제 학기 단위, 그 다음에 뭐 월 단위, 주 단위, 그 다음에 차시 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국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르치겠다. 그 다음에 월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학기에 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번 학기에 끝내겠다라고 했으면은 각 월마다 한 단원씩 마치겠다. 그리고 주마다는 한 챕터씩 마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거죠. 이 계획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각 주차별 혹은 각 월별 교육 목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 수업의 구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업의 구성. 이렇게 보면은 수업 구성도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도입 어떤 걸 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흥미를 유발시킬 건지 예를 들면 수업에 앞서서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 같은 걸 배운다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더 옛날에 배웠던 뭐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죠. 2 더하기 x는 3이야. 그러면 x는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게 만약에 지금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면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으로 가는 거죠. 네모 더하기 2는 3이야. 그러면 네모는 얼마지? 라고 했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중학교 학생들한테 요거랑 같은 개념이야 하고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 뭐 다른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광고나 아니면 재밌는 문제 같은 것들 도입하는 문제들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동기를 유발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수업에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내용들이 여기 이제 상세히 적혀 있고요. 마지막에 그 정리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업 내용 그날 배운 것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날 배운 것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다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들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래서 그것들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수업 계획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크게는 학급의 경영 안에 수업 계획서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제일 많이 들으니까 수업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 지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지도는 이런 거예요. 저는 남중을 나왔고 아직 체벌 금지가 아니던 시절에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체벌도 많이 당하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혼나고 맞았던 것 중에 이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 좀 다를 수 있겠고 또 특히 이제 체벌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저희 선배들에 비하면은 훨씬 적게 맞고 그렇게 이제 자라왔습니다만은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혼나는 원인이 뭐 랜드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귓방맹이를 맞거나 그랬다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싸움 친구하고 싸웠어 이러면은 이제 맞는 거죠. 세 번째 또 뭐를 했냐면 학교에서 그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동전 가지고 짤짤이 해가지고 홀짝 해가지고 일종의 도박이죠. 요런 거를 하다가 이제 걸리면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막 혼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외에도 이런 거 이제 나쁜 거 처벌받는 거 외에도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취미활동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었죠. 그래서 뭐 그 독서반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밴드부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룹 사운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런 것도 전부 생활 지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뭐 교우 관계를 이렇게 다져주는 일들도 필요하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생활지도 이외에 또 특별활동 관리도 있죠. CA 활동이라고 하죠. 특별활동을 통해서 사실 이게 그냥 시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시도해 볼 수 없는 취미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특별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국화 재배반 뭐 그런 거 했었는데요. 그런 거 사실 선생님이 안 시키면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결국은 국화 재배에 잘 성공을 해가지고 국화도 많이 길러서 학교 이렇게 뭐 손님 오시거나 하면은 그 국화 그 화분을 모아가지고 딱 일렬로 길도 만들고 막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합창부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다 이제 좋은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저기 환경 미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지금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엔 여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훨씬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오다 보니까 환경 미화가 정말 어려웠죠. 애들이 뭐 꾸미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보통 이제 뒤에 뭐 대충대충 해놓고 그냥 살았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뒤에 이제 게시판 꾸미는 거를 학생들한테 일임을 해줬어요. 그래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해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그 게임에 관련된 기사 같은 걸 스크랩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좋다, 뭐 어떻게 공략법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장난식으로 막 써서 올려놓으면 애들이 친구들이 와서 막 보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책상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뭐 먼지 없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시설 관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시설 관리라는 거는 막 그런 거 있죠. 학생들이 몰래 뭐 시설물을 파괴한다거나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거에 막 볼펜으로 낙서하거나 아니면 칼로 막 파거나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못하게 하는 게 교사의 역할 중에 또 하나인 거죠. 학급 경영에.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지도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면담을 하거나 부모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의 역할이라든지 학교 역할이라든지 등등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모두 학급 경영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하 원칙에 맞게 좀 정리를 해보면 누가 하냐? 교사가 한다. 담임교사, 특별히 담임교사가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걸까요? 학교 안에서 하는 거죠. 학교 안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 그죠? 여러분, 교사가 학생이 집에 갔다고 해서 그 이 관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집에 갔어도 계속 이제 그 관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 수업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다음날 불려가는 거죠. 그런 거를 다 포함하니까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 남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남고였는데 학교 교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교문이 있으면은 교문 앞에 조그만 광장 같은 게 있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준다고 막 하트 모양의 무슨 촛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막 여자애들 막 몇 명 와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어요.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모여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교육상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 남자친구인 학생을 끌고 가서 다음날 막 혼냈어요. 이건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학급 경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진짜로 교육적인 것이냐, 교육적이지 않은 것이냐는 것은 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교사가 관리하는 시간이 정말 학교 안에서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밖의 시간도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디서 하냐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은 아까 했죠. 무엇을은 수업도 하고 생활지도도 하고 특별활동도 하고 등등등 앞에서 말했던 5가지에 해당하겠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하는 건가 했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하는 거죠? 사명감을 가진 교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설계해서 하는 거죠. 그 잘 설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잘 계획이 되었다 라는 말이죠. 플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학급 경영이라는 거,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인간 경영이라는 거죠. 인간 경영. 이 학생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끊었다 가보겠습니다.